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맞습니다. 잘한다. 여러분의 지지와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잘했다. 우리가 같이 하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서 나오는 꺾을 수 없는 진실대님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디스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해보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지금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많이 더듬. 가수가 진실을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원칙과 법치를 지킨다! 이곳에서 우리는 소수이지만 그렇게 더욱 나서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전북대학교 및 전북권역 대학이다! 간의 반대수국의 합동성인의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인문학과 이사연학 원장! 동문 여러분, 그리고 전북권역의 대학교의 동문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곳에 우리의 신념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나라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원을 아웃시키고 탄핵을 남발하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거대 야당에 의해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을 시작으로 3년간의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리고 6.25 전쟁은 이제는 어르신이 되신 참정연사 어르신들과 하늘의 별이 되어 전사하신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목숨을 건 투쟁 끝에 휴전으로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전쟁의 뼈 속에서 쑥대와 지대에 올렸던 이 나라가 현재는 전 세계 실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25의 원흉인 북한은 연평해전, 서러한 비격사건, 대북 목함주의 사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그리고 수많은 미사일 도발과 작년에는 오물풍선까지 날리며 여전히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야당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배제했고 조사권까지 무력화시켜줬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이건 공소장 전문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지령문에서 국정원의 해체 권익을 조상하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 인사에 대한 29번의 탄핵을 진행했고 북한에 한정된 간첩범의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넓히고자 하는 법안 개정 시도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서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이 불리한 상황을 절대로 자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갑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정의와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화이팅!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전북권역 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역사의 기점에 서 있습니다. 강한 결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주주의 배가 침몰하는 위기 앞에 주저하고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 행동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처음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종료되었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과연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는지, 직면해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해 알게 된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7차 변론기일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무려 178회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 헌정사상 최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등 정부 인사에 대한 총 29건의 탄핵 시도가 있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취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탄핵만 외쳤다! 취임하자 정부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켜 들었습니다. 의석수를 믿고 폭주하는 그 모습에서 대화 타협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탄핵 각본.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 올해 정부 예산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채로 감액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실과 검경의 특활비 그리고 감사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경의 특활비의 경우는 검찰과 경찰의 비밀 수사와 정보 수집 및 비공식적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 항목으로 마약, 테러, 조직범죄 같은 사건 조사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감사원의 특활비 또한 그렇습니다.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에서 특활비는 그들의 비밀 감사와 중대한 비리 조사를 위한 수사활동 지원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전액 삭감했죠. 국회 몫의 특활비는 원안 그대로 유지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을 시작으로 3년간의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은 이제는 어르신이 되신 참전용사 어르신들과 하늘의 별이 되어 전사하신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목숨을 건 투쟁 끝에 휴전으로 잠시 멈추게 되었죠. 그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쑥대밭이 되어버렸던 이 나라가 현재는 전 세계 11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전협정 이후에도 북한의 수많은 도발 행위로 인해 우리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당장 2000년대만 봐도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대구 목함 지뢰 사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그리고 수많은 미사일 도발과 작년에는 오물풍선까지 북한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명백한 적국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형 사건은 야당에 의해 박탈되고 말았으며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 기능에 완전한 무력화를 위해 조사권까지 폐지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지속적으로 대국제재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수사를 위한 검경의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국정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 중인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주장에 북한이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대독재 대행을 요구해온 민주당을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국을 감시하는 국정원을 마비시키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 얘기 아닙니까? 지난해 6월 부산 해군기지에서는 드론을 띄워 미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 유학생들까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중국의 공안 관계자의 연락처까지 발견되었고 이후 이들은 중국의 우수 공산당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에 대한 행위에만 적용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고자 하는 법안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현재 헌재에서 기각되고 있는 정부 인사들에 대한 29번의 탄핵을 지나기는 개새끼들! 신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만 간첩죄 처벌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갑자기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그 이중적인 모습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에는 북중러를 멀리한 것을 잘못이라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의 주범이며 작년까지도 옥물풍선을 날리며 수많은 도발을 자행해온 북한, 대한민국의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며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중국, 그리고 우크라를 침공한 러시아는 북러 조약으로 북한과 동맹을 맺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서 이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 나라 정당입니까? 민주당을 해체하라! 제가 더욱 분노했었던 부분은 바로 정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일성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1933년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 공산당을 홍보하고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수많은 혁명가요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가 작곡한 발로군 행진곡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징적인 노래로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사기 진작과 결속을 위해 군가 및 선전 음악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한 거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은 그가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을 틀고 이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광역시장인 강 기자는 그런 자를 기념하겠다며 기념공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다. 지난 광주 탄핵 반대 집회를 보며 구구구구하면서 광장 상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라는 뜻이 맞습니까? 자파야, 자파! 강 기자는 사퇴하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수호를 담당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는 재판관들의 행적들과 현재가 저지르고 있는 10건이 넘는 위법 사례들은 그들의 공정성과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는 이전에 본인의 SNS를 통해 자신이 우리원 연구의 출신에서도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그가 팔로우한 계정 중에는 김어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안기령 전 대변인 등 민주당 측 정치인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계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논란이 되자 그는 본인의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거기도 좌파가 있어. 만약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삭제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사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전국대 화이팅!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아닙니까? 또한 헌법재판관 이미선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퇴진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며 헌법재판관 정기선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구선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자기 가족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아닙니까? 사퇴하든가. 이들은 공통적으로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인물들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법원 내 주요 요직을 차지하여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 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되죠. 그들의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이들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 13일 국내 헌법 최고 권위자인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께서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저지른 위법 사례는 무려 10건이 넘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형소법 보장 7일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수신 간주한 것. 두 번째, 피고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일을 제정한 것. 세 번째,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서류 송부, 촉탁을 금지한 헌재법 32조 위반. 탄핵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 수용으로 사기 탄핵임을 용인. 다섯 번째, 증인신문 대 피소추인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 침해. 여섯 번째, 원본을 없앴다는 홍장관의 메모는 필적 감정으로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일곱 번째, 논란이 많은 마흔역 임명을 위해 서두르는 것. 여덟 번째,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을 각하하지 않은 것. 아홉 번째,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한 언행. 열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17차 변론까지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은 8차 변론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이것을 서둘러 끝내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전국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인원 규모를 보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는 물론 2030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 헌재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의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만약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나?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나리오대로 합니다. 언제 애체? 얼마 전 매일신문에서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의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지령문에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 등을 빌미로 한 반미 감정 확산. 지령문에서는 일본과 미국을 적대시하며 한미일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대통령실 앞에서 탄핵 구호를 외치며 퇴진운동을 전개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탄핵 찬성 측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연일 반미를 외치는 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 1차 탄핵안에서 드러난 내용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 결론 부분을 발제한 내용입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 번쯤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로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 의무를 내팽개쳐왔다. 이태원 참사를 정부 탓으로 돌리며 국중로를 멀리하고 일본을 가까이 한 것이 잘못이랍니다. 사건의 현황에 대한 그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2월 5일자 조선일보 창원에서 태평로 창원에서 멈춰버린 간첩단 재판 기사에 따르면 창원 간첩단 사건은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으로 기소된 지 1년 11개월이나 지났는데 고작 재판 2번 하고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 모두 풀려났다고 합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 재판도 기소된 지 1년 10개월이나 지났지만 파행 상태입니다. 피고인들은 첫 공판 준비 기일에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는데 이 신청이 대법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무려 7개월이 걸렸으며 피고인들은 재판 한 번 안 받고 다 석방됐다고 합니다. 작년 1월 열린 첫 재판에선 25분 만에 무단 퇴정하였으며 이어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또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적국의 간첩들이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여 현재는 구속도 풀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죠. 2025년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기자회견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영장을 발부해줬습니다. 그렇게 공수처에 대통령 체포 시도가 있었고 1차 체포가 경호처 때문에 실패하자 공수처는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2차 체포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차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를 향해 총을 맞더라도 대통령을 체포해 오라고 고성을 질렀죠. 나쁜 놈! 이성윤 의원님 여기 전주시 시의원이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총을 맞는 사람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또한 공수처에게 형사법 110조를 무시하고 영장을 발부해준 그 서울 서부지법은 과거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내용이 담긴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인 이순형 또한 우리법 연구의 소속이었죠. 그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과 서부지법의 불법 영장 발부로 체포를 당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애국 시민이여 분노하라! 대한민국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표를 인정해 주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적국의 공작 행위를 수행한 사람들은 보장적 기능에 입각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는 정당한 방어권이 행사되지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적국의 공작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 등 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힘은 정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힘은 공정함에서 나오고 그 공정함이란 절차적 정당성에서 기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공정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불공정입니까? 여러분이다! 우리 편에게 유리하면 공정이고 우리 편에게 불리하면 불공정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면 보너스, 남이 하면 불륜.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주권인 투표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5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겠다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감사에 들어가니 채용비리만 1200건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채용 관계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 채용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당신들의 책임 줄 겁니까? 내기 없어서 떨어진 거야. 2023년 10월 국정원의 보안 점검으로 인해 드러난 선관위의 보안 실태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점검 당시 시간 및 인적 제약으로 인해 선관위의 6,400대의 장비 중 단 5%에 불과한 317대의 장비만을 점검했습니다. 그 단 5%에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조작 가능, 투표시 무단 프린트 가능, 도장 탈취 가능. 그런 선관위가 2022년도 자체 보안 점검 결과에서는 100점 만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내놓았었죠. 하지만 선관위는 아직 선거에 대한 감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정황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조국 혁신당 소속의 의원 10명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부정선거 의혹을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새끼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서 공연히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틀막이야, 뭐 이틀막. 야당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못하도록 법까지 만들어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 중대한 문제에 국민적 의심이 절반에 달하고 있는데 이미 과거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자들이 이것을 감추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헌국 가이견입니까? 서버 까야 돼! 서버 까! 이번 탄핵 심판과 내란죄 재판에서 유력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로는 홍 차장의 메모가 유일한 증거이죠. 그런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던 박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빈술은 엇갈렸습니다. 그의 증언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김병지 의원에 의해 오염되었으며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시간도 번복되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메모 없이 그랬습니다. 윤 대통령 10차 변론기일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체포 명단을 받았다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는 1, 2차까지는 알아볼 수도 없는 형태였는데 3, 4차 메모에서 갑자기 명확한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는 본인의 메모를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증언이 엇갈렸고 본인이 메모를 해놓고 자기도 못 알아보겠다며 보좌관에게 이를 다시 작성하게 시켰다고 했습니다. 고백이 아니야 지금! 그가 헌재에서 해당 메모에 대해 한 발언도 정말 가관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와 중요한 부분에서의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될 수라고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한 임무들을 비밀리에 수행하는 국정원의 블랙요원이었다는 사람이 원본의 중요성도 모르고 자기 글씨도 못 알아봐서 보좌관에게 써달라고 시켰다고요?
그 어처구니 없는 짓을 지금 모르고 미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억지. 또한 국회를 봉쇄하겠다는 의혹도 있었죠. 25일 대통령 탄핵심판 채울변론 기일에서 김예리 변호사가 게시한 영상에 따르면 한동훈, 고민정, 조국 등의 의원이 아무 제재 없이 국회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입구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국회에 들어갔고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대표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서 담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가 촬영한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보면 국회 안에서도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미디. 지금.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외모지의 원본은 버렸으며 핵심적인 증언들은 계속 바뀌고 있고 국회 봉쇄라더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 탄핵임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코미디 유머 1번지야.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비상계엄성 보전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일 야당 측 국회 탄핵소추단은 소추안에서 형법 위반 부분인 내란죄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행안위원회, 비상연석 회의에서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을 삭제했을 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는 내란이라는 말만 38번이 등장하며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몰아세워 탄핵 소추안까지 통과시켰지만 막상 탄핵 심판에서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내 헌법 최고권위자인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께서는 지난달 13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사소송법 298조 제1항에 보면 소추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추사유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서의 동일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가 그것을 수용한 것은 명백히 형수법 298조 제1항을 어긴 것이다.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빼는 것은 기각의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탄핵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각하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 탄핵소추안의 중심에 있었던 내란죄를 막상 탄핵 심판에서 제외한다는 것 또한 그들 스스로 이것이 사기 탄핵임을 자백한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당 명에서처럼 그 누구보다도 민주를 앞장서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 누구보다도 반민주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력이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었지만 그랬던 문재인은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민주파출소라는 걸 만들면서 카톡 등 메신저를 통해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를 퍼나르면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마.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준은 뭡니까? 내 맘대로. 그냥 당신들 입맛에 안 맞으면 다 가짜뉴스고 그렇지. 다 허위 정보 아닙니까? 내로는 안 돼. 쓴다! 민주당이 외치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습니까? 몰랐어. 이후 유명 스타 강사인 전한길 선생님께서 현사태에 대해 지적하는 영상들을 올리셨습니다. 그 중에는 선관위를 지적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를 구구에 신고했죠. 또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역전되고 텃밭이었던 전라도에서마저 분위기가 변하는 모습이 나오니 이번에는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당명에 민주를 달고 그 누구보다도 민주를 앞장서 외쳤지만 마음에 안 들면 아주 다 고발하고 있는 그 위선적인 모습은 정말이지 역겨웠습니다! 민주야. 청년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들은 이런 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구용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원수원장, 차이에 대한 존중의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난 니들이 쓰레기라고 말해주고 싶다. 과거에는 60세가 넘으면 내가 썩는다면서 어르신들을 조롱하던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본인이 60대가 되니 이제는 우리 1030 세대를 보고 쓰레기라고 합니다. 40대. 개변. 저는 유시민 작가님을 포함한 민주당 정치인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렇게 다 고발하고 조롱하는 게 당신들이 자랑하는 민주정신입니까? 그냥 끝까지 민주정신이냐고! 지난번 서울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당시에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일명 대진연이 반대 시국선언의 진행을 방해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진연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아십니까? 빨갱이 단체! 그들의 대표적인 행적 몇 가지를 언급하러 가자면 미대사관에 무단 침입하여 방위비 분담금 반대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를 겨냥한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용산 대통령실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일부 회원들은 김정은을 존경한다며 대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아주 대놓고 반미 친독 성향을 드러내는 집단입니다. 그런 자들이 최근 타대하게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서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 참여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꼭 한번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광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었고 당시 맞은편에서 찬성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이 생겨 찬성 집회 측을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그곳에는 반미를 외치는 사람,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팻말을 든 사람, 과거 이적 및 내란 행위로 인해 헌재에서 해산되었던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현재 간첩들이 적발 중인 민주노총 등 앞서 언급한 민노총 간첩 사건의 공소장 전문에서 등장한 북한의 지령처럼 반미 침묵을 외치는 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직접 보고 나서야 대통령이 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우리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왜 우리가 탄핵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단 한 번만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부 다 귀찮고 찾아보기도 싫다면 과연 어떤 집단이 찬성 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집단이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회방을 놓고 있는지 그것 하나만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제가 오늘 한 이야기들을 모두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저 위선자들은 우리들을 극우라고 쓰레기라고 조롱하지만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그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탄핵에 대한 우리의 의견 물론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그를 직무복귀시킨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침몰 위기에 있는 이 현재 우리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만약 정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저런 반국가 세력들이 득세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다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턴이라고 했습니다. 귀찮다고, 모른다고, 관심이 없다고 계속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사이에 저런 반국가 세력들이 득세하게 된다면 이 자유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은 정의와 진실에 있으며 그것이 항상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언제나 우리 국민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잘한다! 여러분의 지지와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잘했다! 우리가 같이 하니까 그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서 나오는 꺾을 수 없는 진실된 힘을 믿습니다.